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국 때 군 계엄령 발동을 검토했다는 내용.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내용들인데 군인권센터가 원본을 입수했다면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무사령부가 만든 원본인데요. 군인권센터가 이 원본을 구했다고 하면서 공개를 했는데 물론 원본 여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국방부는 진위 여부를 한번 파악해 보겠다고 했는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군의 이동 경로, 배치 장소까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군인권센터의 임태훈 소장, 이 원본을 공개하면서 당시 NSC 의장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기 때문에 관여돼 있을 정황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라고 하면서 오늘 고소하겠다고 했고 임태훈 소장은 제발 그렇게 해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이 부분 또 가려지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관련된 녹취부터 들어봅니다. 인권센터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기무사는 문건에서 계엄 선포 필요성을 다루는 부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 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 적시하였습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3차례 NSC에 참석하였습니다.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의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 했을 거예요. 계엄령의 개자도 못 들었다. 저에게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고소나 고발을 통해서 사법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지금 황교안 대표의 키즈들이 검찰에 굉장히 많거든요. 키즈들이 많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검찰의 봐주기식 수사라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네, 저는 법적 대응 하신다고 했는데 네. 제발 법적 대응 해주셨으면 제발 해주. 예, 차지원 교수, 어제 국방부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내용 나왔는데요. 파장이 상당히 클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그 계엄 문건은 지난해부터 그러니까 등장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임태훈 소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담고 있는데 네.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 헌법 77조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하고 이때 통보를 받은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서 이걸 해제하라고 하면 또 바로 해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임태훈 소장이 어제 그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이 바로 그러니까 지금 그 야당 의원들을 계엄군들이 이 체포를 해서 아예 그러니까 지금 그 이 국회 투표를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잡겠다 신병을 그러니까 그 뭡니까 구속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이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말 그대로 일종의 그러니까 군사적 정변, 쿠데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제는 제가 생각해도 황교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계엄령 개자도 못 들었다.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읽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소 고발을 통해서 법적 다툼을 한다니까 그건 아마 진실이 밝혀지겠죠. 그런데 정작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 이 부분 아닐까요? 달을 가리키고 있는 손가락, 즉 계엄령 개자를 못 들었다는 그것이 아니라 정작 달에 대한 입장을 묻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를 들면 당시 탄핵 국면에서 당시 기무사를 중심으로 해서 군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이 지금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국민들이 듣고 싶다는 겁니다. 앞으로 이 자유한국당이 수권정당을 지금 표방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음에 또 집권하고 난 뒤에 이런 일이 또 안 된다, 벌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그 야당의 대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정작 국민은 이 부분이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김영준, 지금 당시에 계엄령을 검토했다. 발동 직전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이제 팩트로 굳어져 가는 분위기고 네. 그것도 물론 이제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이제 가장 큰 논점은 과연 황교안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알았을까 몰랐을까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뭐 한민구 국방장관도 답변한 적이 있고요. 예. 기무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런 뭐 저항적인 사항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 황교안 대표가 몰랐을 수도 있고 그 당시 NSC에 마리 총리지 뭐 그 사람에게 실권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무시했을 수도 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다 판을 짜서 그냥 황교안 대표가 말한 것처럼 전혀 계엄령 개짜도 못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어요. 예. 그런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데 예. 본인이 딱 잘라서 거짓 뉴스라고 하면 이 문제는 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로 그럼 거짓이냐 아닌지 밝혀보자는 쪽으로 스스로 물론 본인이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 논의를 계속 가게 만드는 원인 제공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제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예. 그것은 기정사실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의 사실관계를 다루기보다는 그 말 자체에 예. 대해서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은요. 저는 인권 운동을 하신다는 분인데 인권 운동을 하시는 분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좀 불순하다는 생각을 하는 게요. 의도가. 저 자신도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문제가 있다라고 누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뭐라고 얘기하냐면 황교안 대표가 개입한 증거를 확보했다가 앞에 얘기를 해요. 예. 그러고 난 다음에 김도부 의원인가 누가 이주영 의원인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 거기에 대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문건이라는 것이 NSC에 보고됐을 수 있으니까 개입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인권운동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인권운동을 하려면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피해를 받는 상대방의 처지가 어떤지에 대해서 정확한 물증을 갖고 얘기를 해야죠. 저거는 인권운동이 아니고 정치 공세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지금이라도 황교안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관여한 증거를 내라 이거예요, 지금. 예. 저런 식으로 1년 전에 했던 얘기를 별 내용도 차이가 없는 문건을 대단한 새로운 문건으로 가져 나와서 황교안이 직접 개입했다는 얘기만을 그것도 아마 여당 의원이 불렀겠죠, 국정조사당에.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지요. 이 문건이 NSC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런 의혹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죠. 딱 처음에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증거가 나왔다. 저는 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뭐 정태근은 이게 잘 말씀해 줬고요. 역순으로 세 가지를 진실 규명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 황교안 대표가 NSC에서 이제 보고 받았는지 이거는 이게 제일 마지막에 검증할 문제인데 지금 이게 임태훈 소장 의하더라도 이게 가능성이나 정황만 있다 했지 확실하게 알았다는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앞서 두 가지부터 먼저 진실을 규명해야 돼요. 자, 첫째, 이 문건이 과연 진실한 거냐 아니면 이게 위조된 거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국방부 이 진위 여부를 따져본다 했잖아요. 예. 이 문건을 임태훈 소장이 들고 왔다 해서 진실하게 문서인지 모르잖아요. 이거부터 이게 따져보고요. 두 번째는 이게 입수 경위도 따져봐야 돼요. 물론 이게 뭐 양심선언자 이런 보호하는 거하고 틀려요. 이거는 군사기밀이 군인권 민간센터에 물 새듯이 새고 있다? 이게 안보가 말이 됩니까? 이런 서류가 이게 만약에 진짜 있었다면 왜 군인권 센터 어떻게 갔느냐 말이에요. 이것도 이게 따져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저는 본론이라 보는데 이걸 저희가 옛날에 방송에서 몇 달 동안 다뤘잖아요. 근데 그때도 저는 그랬지만 이 문건은 현재 쿠데타를 하겠다는 무조건적인 실행 의사 이런 게 문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건은 뭐냐? 잘 읽어보면 현재 탄핵 국면에서 보수 우파와 진보 좌파가 서로에게 막 격렬하게 대립하면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이 됐다. 근데 헌재 결정을 수용하지 않고 만약에 촛불 분들이 헌재를 전가하거나 이렇게 판결을 수용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를 대비한 가정적인 계획이단 말이에요. 이거는 이게 쿠데타 음모 계획이 아니에요. 문건 내용을 잘 보면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크게 떠듭니까? 따라서 이 앞에 두 개를 조사해보고 마지막에 황교안 대표가 알았는지 세 가지를 규명해 내려봅니다. 예. 오기영 변호사. 예, 아주 이견이 많네요. 저기 세 분 의견에 다 예. 이견이 하나씩 다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작년에 나온 문건이 있고 어제 공개된 문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건의 진위 문제는 또 따져봐야 된다고 네. 생각하는데 본래 17년 3월 10일 탄핵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3월 8일을 디데이로 설정을 해서 3월 초 문건이 작년에 공개됐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어제 공개된 문건에 보니까 2월 달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원본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어쨌든 그 원본의 진위 입수 경위는 별개로 하더라도 이 내용 자체는 쿠데타의 음모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이 군이 또는 이 권한 대행이 어떤 소요 사태가 있을 경우에 그 대비하겠다라고 하는 고민하는 건 괜찮아요. 계엄령을 행사할 수 있는 그 계엄령 자체가 헌법적인 절차니까. 그런데 계엄령을 하자마자 지체 없이 국회에 통보해야 되는데 그 국회의원들이 그 당시 여수야 되니까 야당이 과반수가 넘어서 야당 의원들만 합치면 금방 해제 요구하면 무조건 해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당 의원의 집합 자체를 방해하는 내용의 계획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건 분명히 이 계엄령의 계획인 거고 우리나라 내란죄는 내란이 행동을 옮기기 전 단계에서 예비 음모죄까지 처벌하고 있어요. 그건 국가적으로 큰 사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그 내란 외환죄로 잡힌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현재 여러 문건 자체가 충분히 예비 음모 다 해당되는 겁니다. 선전, 선동, 예비 음모를 다 처벌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5년 이상에. 그래서 지난번에 합수부가 구성된 겁니다. 그 합수부는 군 기무사와 검찰이 같이 했는데 조사를 하다가 그 조한천 기무사 사령관이 도망갔지 않습니까? 미국으로. 행방불명되고. 그래서 수사가 중단된 거예요. 그게 내란죄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서 중단된 게 아니라 내란죄인데 중요 혐의자들이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수사가 중단돼서 이거 문제 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수사해야 된다. 지금 황교안 대표가 연루된 데가 초점이 아닙니다. 예. 실제 이런 내란죄 자체가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있는 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나오는 그 우리 정태근 의원님 이야기하면 제가 애지간하면 다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애지간하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보니까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제 발표한 자료, 그게 진짜냐 가짜는 별개로 하더라도 그 내용에 NSC를 중심으로 이 국무위원들과의 공감 형성 그런 문구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를 가지고 그 당시 그럼 NS 책임자가 누굴까?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연루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인 것 같습니다. 그 추측이 옳다 그러다 뭐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문건이 진위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이런 이 발표 자체가 적절한지를 이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런 것에 빨리 압수수색하고 제대로 조사를 하는 게 검찰이나 경찰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정의원 드리면 답변하시기 전에 예. 애지간하다는 여간하다 이런 뜻입니다. 예. 예. 아니 처음에 본인이 증거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제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예. 우리 그 정태근 의원님, 저도 뭐 어지간하면 뭐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까 팩트가 하나 틀렸습니다. 아까 예. 임태원 소장이 어제 그러니까 정인으로 채택한 것은 여당 의원이 아니고요. 이 자유한국당 소속의 백성주 의원이 정인으로 불렀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예. 자, 장성철 소장 의견 듣겠습니다. 저는 김대엽 씨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 이회창 전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김대엽 씨가 자녀 병역 비리 의혹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많은 고초를 겪고 결국에는 대선에서 2번을 졌는데 그 추억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의문점은 2가지입니다. 왜 어떻게 이런 기밀 문서를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가 어떻게 입수를 했을까라는 것과 왜 이 시점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을까? 이것은 결국에는 어떠한 의도된 좀 정치 공작성 냄새가 좀 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황교안 대표에 대한 흠집내기가 시작이 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불렀으면 증인으로 불렀습니까? 참고인으로 불렀습니까? 정인으로 부른 걸로 제가 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승주 의원이 부른 이유는 그러니까 예. 앞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임태원 소장이 여러 가지 군사 기밀에 관한 문건을 계속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폭로를 한다. 예. 그 부분을 아마 따지려고 했는데 어제도 결국은 뭐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군사 기밀을 폭로한 것인데 예. 임태원 소장의 이야기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기무사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는 이 계엄 문건과 관련해서 기밀 지정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그제서야 기밀로 지정한 문건이기 때문에 그거는 군사 기밀이 아니라는 것이 예. 임태원 소장의 또 주장입니다. 예. 자, 또 이 논란은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